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강사인 정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사실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이 타임입니다. 아시죠? 네. 다들 식사하시고 지금 비도 왔고 좀 날씨도 우중충한데 졸음이 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잠을 쫓아낼 수 있는, 되도록이면 좀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리터러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일단 토킹 어바웃 1인 크리에이터 해서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셨죠. 근데 앞으로 3일간 함께 공부를 하실 텐데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우고 뭔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제가 그리고 포스트잇을 나눠드렸죠. 예, 포스트잇 그 작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좀 띄워드릴 건데요. 함께 이 질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인 크리에이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사회에서 위치 또는 영향력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오한 대답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강의실 들어오면서 이 분위기를 예측했습니다. 너무나도 학구적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많이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굉장히 막 열심히 막 쓰고 계세요. 네, 지금 수업을 시작하는 그 단계니까요.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쓰신 것 같은데 함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인 크리에이터, 사회에서의 위치나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좀 말해주실 분. 다들 비슷비슷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좀 교과서적이긴 한데요. 네. 네, 어쨌든 그 영향력이 커질 거는 분명할 거고 다양해질 것이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근데 실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더 펼치게 될지는 우리도 짐작할 수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향력은 짐작할 수 없으나 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예, 그렇죠. 저희가 여러분들 쓰신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동소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1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자아 실현하거나 본인한테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는 우리 같은 그런 구독자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소식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겠죠. 자, 이번에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나, 나는 어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1인 크리에이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오하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발표 안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쓰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끼리 공유해보는 시간을, 그리고 내가 말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걸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명료해지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1인 크리에이터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는데 좀 더 직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쓰셨나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저는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과, 그리고 그러면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좀 다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것들이 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1년에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라는 분이 본인의 논문에 처음 쓴 단어입니다. 그럼 디지털 네이티브가 무엇이냐? 199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데요.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가 있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그 앞선 세대겠죠. 근데 왜 이렇게 경계를 나눴냐면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에 접속해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뭐 소통도 하고 원하는 걸 찾아서 보기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게 능할 것이다. 반면에 이미그런트들은 이들과는 좀 다른 모국어가 좀 더 익숙한 저희 왜 아날로그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감수성 이런 것들하고는 이들하고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2019년이 되면서 세상이 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2018년도 스마트폰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3세 이상 국민 중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손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이 디지털로 연결된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형태가 어떤 생활의 문화가 바뀌었을까 봤더니 맨 처음에는 이미그런트랑 디지털 네이티브랑 디지털 이미그런트가 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실태 조사에 보면 또 10세서부터 50세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정도나 또는 활용도나 의존하는 정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의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게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면서 연결이 되고 디지털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워낙 접속도 빠르고 능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유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과 사실 우리들과는 이미그런트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갖춰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디지털 시민이라는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미디어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전달되면 우리는 그걸 소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소비자 역할만 하고 소비자 교육을 받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된 세상이 되었고 우리도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전달하는 생산해서 전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생산자가 된 겁니다. 나는 별로 여러분들은 1인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는 별로 뭐 생산하는 게 없는데 왜 내가 생산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SNS에서 공유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공유를 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메시지를 붙여서 전달을 하는 가운데 유통이 되는 거죠. 유통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마치 내가 1인 방송국이 된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생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죠. 도대체 디지털 리터러시가 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먼저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리터러시는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는
문자를 알아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썼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라는 미디어만 있을 때는 리터러시 능력만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 서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미디어가 발달됐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뭐 영화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뭐 컴퓨터 그리고 디지털로 융합되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점점 발생을 한 겁니다. 뭐 영화와 TV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는 문자 가지고 도저히 이 영화나 이런 TV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을 다 커버할 수 없겠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영화도 분석하고 이 미디어라는 것이 분명히 만든 사람의 의도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런 미디어의 영향에서 악영향에서 또 뭔가 보호해야 돼. 그래서 영화 리터러시, 뭐 TV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디어 뒤에다 리터러시란 이름을 붙이면서 그 능력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젠 조금 결이 달라졌죠. 접근하고 조작하는 능력까지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디지털 기술로 융합이 되면서 여기서는 또 다른 결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냐? 참여라는 부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접근도 이제는 그 너무나도 많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갖다가 조작하고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접근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뭐 정보의 홍수라는 말은 너무 흔한 말이죠. 그 중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또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게다가 내가 그 표현하고 싶은 걸 갖다가 적당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적당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의사 표현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림 보신 것처럼 미디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두가 연결돼서 디지털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의 뭔가 발전과 나아가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렇게 리터러시는 문해력이에요 라고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나 디지털 리터러시는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춰야 돼.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갖추게 되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미디어 윤리, 저작권, 그리고 뭐 편집 다양한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커리가 된 거죠.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 왜 필요한가? 이미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능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능정보기술, 뭐 IoT,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이런 지능정보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초연결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AI와 뭐 증강현실, 그리고 VR, 가상현실 이런 것처럼 현실과 사이버가 융합된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죠. 옛날엔 막 그 어디 뭐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은 막 증강현실 보여주고 뭐 가상현실 보여주고 우와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린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광고에서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어떤 배우가 이렇게 집에서 딱 그 스마트 스피커에다가 뭐 누구야 뭐 시동 걸어서 몇 도에 맞춰줘 이렇게 하면 얘가 자동차에 연결해서 시동 걸어놓고 또 집에 나가서 출근하면서
저 뭐죠? 자동차에는 컴퓨터 해야 되고, 뭐 집에 있는 에어컨 뭐 어떻게 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람과 뭐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클라우드, 공간,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기술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EC나 유네스코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래의 생존 기술로 핵심 역량이다 라고 해서 전 세계에 교육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는 기술이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나 논의 전에 이런 기술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또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갖다 모르고 막 쓰고 있는 거죠. 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 디지털 미디어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제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한 걸 예를 들면 요즘 뉴스를 다 어디서 보시나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죠. 예. 유튜브, 페이스북, 우리나라 사람들 그 통계를 보니까요. 뉴스를 어디서 제일 많이 보나 했더니 포털에서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고 또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TV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뉴스만 항상 보니까 포털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네.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입맛에 맞는 뉴스들이 위쪽으로 선택되어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계속 소비하다 보니까 나는 필터 버블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필터 버블이라는 건 이제 거품 속에 갇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거품 속에 갇혀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아서 필터링 된 것들, 그것만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그런 심리를 이용한 가짜 뉴스들이 지금 아주 활개를 치고 그걸로 무슨 자기네들 정치적인 성향을 좀 더 이끌거나 아니면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디지털 미디어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작동하는 구조와 영향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되는 그런 이슈를 보시면 뭐 저작권 또는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요즘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죠. 그것처럼 내가 스마트폰에도 너무 과의존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